함수란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함수는 처음 들어본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생각을, 계획을 세워보면, 좀만 이렇게 하자. 칠판을 쓰려면 이렇게 하고 얘를 앞쪽으로 좀, 그래, 이렇게 하면 이쪽도 보이겠다. 일단 함수에 대해서 용어, 추가적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 중학교 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함수의 종류들, 특이한 함수의 종류들, 요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거는 나중에 경우의 수랑 매치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또 사전 지식에 NCR, NPR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그게 우리 공통수학 원이군요. 그러면 상관없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맞물려서 그래프 그리기를 할 거야.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랑 알았어. 그리기. 절대값 그래프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할 거야. 그래서 돌려 그리기도 할 거고 도화지로 하는 것도 할 거고 할 건데, 돌려 그리기는 한 번 돌리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두 번 돌리는 것도 하고 세 번 돌리는 것도 해볼게. 근데 한 번 돌리는 것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도화지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 막 도화지, 돌리기, 막 이런 말들을 잘 그냥 우리끼리 쓰는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한다 그러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가면은 목요일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진짜 그 수준을 확 낮춰서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애들 일반적으로 수업한다 생각하고 살 거고, 예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있으면 넘어가거나 하는 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있어요. 숙제는 여기 적어도 근데 미니멈으로 봤을 때 지금 나눠준 자료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 게 목표거든. 뒤에 보면 지금 이게 목요일까지가 아니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할 건데, 이틀 정도 나갈 분량인데 보면은 뒤에 기본 다지기, 표현 바꾸기, 기출 다지기까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 다지기까지 전부 다 그냥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공부 안 할 때 해야지 뭐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래서 미니멈 과제는 기본 다지기까지 내일 숙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오늘 플러스 내일 합쳐서 기본 다지기까지가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뒤에 기출 다지기까지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와,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해봐야겠다. 특강 이수증 막 이런 거 해서 열심히 다 했어 막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인증서 막 발급 막 이런 거. 뭔가를 보상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기호들을 모르는 기호는 없죠. 다 집합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가볼게요. 보통 우리가 함수 그러면 저 뒤에 저 박스 이렇게 보면 애들이 박스를 그렸어. 이게 함수가 상자 함자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야. 그래서 요 개념이야. 함수는 요 안에 관계식 조건이 있어.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인풋한 거를 받아서 아웃풋을 배출하시오라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EX라고 하자. 나가야 되는 Y는 EX래. 그럼 안에 이제 인풋이 있겠죠. 갖다가 대입하는 애. 이런 애들 1, 2, 3 내가 이렇게 넣을 건데, 이런 대입하는 애들을 우리가 X 정의역이라고 해.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X축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 요 친구들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넣을까? 그래서 정의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 시작점이라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함수에서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X가 무엇이냐, 양수만 넣을 수 있니, 0만 넣을 수 있니, 막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모든 X 값들을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 어떤 그림은 어떤 함수들은 그래프로 했을 때 우리 쌍곡선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쌍곡선 이렇게 보면 x가 0일 때는 대응되는 값들이 없거든. 그럴 때는 정의역이 이제 0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개념은 시작점이라서 되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처음 할 때 애들이 대부분은 무시해. 정의역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정의역이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지수함수 했죠? 지수함수 할 때 보면은 지수함수는 y가 중요했는데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 막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 정의역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인풋에 해당하는 거.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고 나오는 y 값들 하나하나 1을 갖다 넣었더니 2가 나왔죠. 2를 갖다 넣으면 4가 나오고 3을 갖다 넣으면 6이 나오지. 이 하나하나를 함수 값들이라고 하죠. 아무튼 함수 값 이것들을 이제 모은 거를 치역이라고 해. 근데 사실 이 y 값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 y 값들은 모든 실수였죠. 모든 실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대응된 애들만 봤을 때는 2, 4, 6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대응된 애들을 모은 거를 치역이라고 하고 대응되기 전에 얘네들 y 값이 0일 때 대응된 건 얘지만 다른 애들도 대응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y 값이 될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주머니 그램으로도 그려볼게요. 함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함수, 펑션 될 수 있는 식이 지금 y는 2x인 거죠. y는 2x라는 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1, 2, 3을 넣었어. 그러면 1과 2와 3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y 값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할게요.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1, 2, 3, 4, 5야. 그럼 얘네들 통틀어서 공역이라고 해. 근데 이 중에서 1은 2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6까지 써야 되는 거야. 3은 6에 대응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대응된 애들만 모았을 때 이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역은 정의역, 그러니까 공역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걸 대응된다라고 부르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약속이야.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지금은 별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되잖아.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 x인가 y인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건 함수 처음 할 때 하는 건데 지네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루고 있으면서 정의역이 x야 y야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완전 함수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첫 단추였던 거거든.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이거는 그냥 도식도고 그래프로 보통 나타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얘는 이제 주머니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함수들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시작. x가 정의역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y 값들을 모은 게 공역이고 나온 y 값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니네 대학 가잖아? 그럼 공대 프로그래밍 막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게 다 함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y 값들을 정의를 해놔야 되고 대응된 애들은 어디로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은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놓치고 났을 때가 어려워져. 그래서 맨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네, 함수가 같다? 우리가 함수가 같다 그러면 생긴 게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과 아웃풋만 같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x라는 애에 지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자. 그림으로 그려볼게. 어떤 애는 여기가 y는 x였어. 그래서 x에다가 내가 1, 2, 3
이렇게 넣자. 마이너스 1, 0, 1을 갖다 넣었어. 그럼 나오는 y값도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을 갖다 넣었더니 0이 나오고 1을 갖다 넣었더니 1이 나왔어.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0, 1을 갖다 넣었는데 이번에는 y는 x 세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죠. 함수가 같다라는 건 관계식이 같은 게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이 같으면 함수라고 해.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던 어떤 식이든 상관이 없어. 같은 함수다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았을 때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 B가 나온 게 같으면 돼. 그게 함수예요. 생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프는 점들이 모여있는 게 그래프야. 대응되는 y값들을 x축,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다 나타냈을 때 점들이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게 그래프야.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니네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잖아.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수식을 쓰잖아. 그러면 내가 디자인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런 커브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정의를 해. 여기다가 시리즈 해서 점을 다 모아놔. 내가 이렇게 이 점들은 1000개를 만들어줘. 점 1000개를 생성을 해. 그 다음에 이 점을 X좌표, Y좌표로 나눠놔. X좌표는 이 점은 다 X좌표로 보내고 이때 보낸 X좌표를 식을 써. Y는 어떤 뭐? sin X. 여기다가 이제 갖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다 점이죠? 그러면 점들을 여기에 다 표시를 시켜. 그럼 점들이 모아지면 얘가 커브가 하나 만들어져. 그러면 이 점들을 모아서 인터폴레이트 선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선이 딱 나와. 그리고 점들은 다 없애주세요. 그러면 가려지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매번 느끼거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이거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공감을 못할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내가 쓰는 그 비그래피를 좀 익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쓰다가 보면 그걸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 함수라는 개념이 그냥 몸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 너무너무 좋은 툴인데 너희네가 안 써.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몇 대 더 사다 놓고 여기서 애들을 그냥 시킬까도 생각 중이야. 아무튼 함수 그래프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개념 코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함수 판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 주머니 그림으로 판별을 해야 되고 주머니 그림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프로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주머니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는 x는 남아도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x값 정의역이 되게 중요한 거. x에 남아도는 것들이 있으면 대응되지 않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x 정의역이라는 거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나는 다 써야 돼. 근데 남아도는 게 있으면 안 돼. 주머니 그림에서는 남아도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의 x는 하나의 y 값에 대응이 돼야 돼. 하나의 x가 여러 개의 대응이 되면 안 돼. x는 하나만.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해봐야지 이 느낌을 알아. x 하나에 y가 여러 개가 대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해봐야지 알아. x는 남아도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딱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프로 만약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이거는 그냥 수직 테스트만 하면 돼. 그래서 요것들을 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 주머니 그림으로 판별할 때 y값은 별말 안 했잖아. 상관이 별로 없는 거야. y는 남아돌아도 되고 여러 번 대응돼도 돼. 문제는 x야. 그래서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안 되죠. 띠. 대응 안 된 게 있어. 이거 띠. 두 개 대응돼서 안 돼. 여기는 뭐 여러 번 대응을 받았긴 하지만 y값에 남아도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건 상관없죠. x가 빠짐없이 하나씩만 대응됐으니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림으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겠다. 그림을 하나 찾아볼게. 여기 있어요. 표현 바꾸기 1-2에 보면 수직 테스트라면 돼. 중요한 게 이 가로축이 x잖아. x축에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는 게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쭉 대응 안 되다가 여기서 실선이라는 건 무수히만이 대응됐다는 뜻이거든. 꽝이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x는 3. 이런 식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직선의 방정식. 근데 y는 3. 이런 식은 함수라고 불렀어. 이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 지금은.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건 수직 테스트. 수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얘가 함수인 이유가 쭉 x 값들을 스캔해 봤을 때 x 하나당 y 하나가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죠. 그래서 x 하나당 y 하나씩만 점이 대응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직 테스트에서 통과된 함수,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그러면 얘는 꽝. 얘 같은 경우에 걸리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씩만 딱딱딱딱 교점이 하나씩만 생기면 돼. 오케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하나씩만 생기니까 오케이야. 수직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도 이차함수. 그러네. 얘를 이차함수라고 배우는 이유가 있죠. 수직 테스트 한 점씩만 만나니까.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방정식이라 불러. 왜냐하면 없다가 두 점이 생겨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 함수를 통과하는 방법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거 수직 테스트를 하면 함수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외우더라. 나중에 내가 1대1 함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를 판별하는 거는 수직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 중에서 수평 테스트를 통과하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수직 테스트 통과 후 수평 테스트, 수직 테스트 통과 후 수평. 이딴 식으로 수학 공부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만 아시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함수인지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함수 테스트 방법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대응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냥 실루엣만 봤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이잖아. 상수함수. x는 2에 다 대응돼. 안녕. 스매싱 책 혹시 있어? 없어요?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네가 박민준이야? 아, 그래요? 얼굴은 처음 보네요. 자, 여기요. 니네 형 시험 보러 오라고 했더니 왜 안 왔대? 아니? 내가 금요일날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쉬는데 거기는? 형한테 가서 꼭 얘기해. 오늘 오려고 했으면 오늘은 쉰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 예제일본 보면 지금 함수란 무엇인가 했어. 그냥 실루엣만 보면 다 함수야. 이거는 y는 2라는 뜻이야. x가 2에 대응된다 이 뜻인 거니까.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봐도 다 함수인 것 같잖아. 근데 중요한 건 정의역을 봐야 돼. 마이너스 지금 이 기억 함수는 뭐냐면 x가 무엇이든 간에 다 2에 대응돼 이런 뜻이거든. 마이너스 1을 x에다 넣어도 2인 거고 0을 x에다 넣어도 2인 거고 1을 x에다 넣어도 2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온 y 값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의역이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 인납을 보는 거야. 0을 갖다 넣었어. 1 있죠? 1을 갖다 넣었어. 3이 없지? 그러면 얘 안 돼. 범위가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다 있죠? 그럼 돼. 절대값 x 다 있죠? 돼요. 그래서 x에 빠짐없이 값들이 있어야 되고 이 빠짐없이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온 y 값이 다 저 공역 안에 있으면 함수인 거야. 없으면 아닌 거고. 예제 1이라고 써 있는데 찾아봐봐. 좀 그럴싸한 좀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래서 예제 2번까지만 하고 제가 함수 종류들을 좀 소개를 할게. 중요한 함수들을 알아야 되거든. 여기 중요해. 정의역. 얘가
느낌이 안 와도 아 그래 선생님이 정의역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뚫어지게 정말 중요한 애들을 제일 먼저 봐야겠다. 문제 풀 때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 정의되는 거. 정의역 A와 B를 갖다 넣었을 때 두 함수가 같대. 이거는 생긴 게 달라도 아까 얘기했지. 나온 Y값과 들어가는 X값이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A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었을 때랑 이쪽에다가 A를 넣었을 때랑 같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B를 갖다가 넣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B. 그러면 여기서도 이 B.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A나 B를 구해야 된다는 뜻인 건데 결국은 그러면 얘는 뭐냐? A나 B는 이렇게 풀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3. 얘네가 이쪽에다가 x값을 넣고 이쪽에다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둘이 같으면 돼. 근데 그런 값들이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두 개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함수에 대한 생각이 완벽한 거야. 함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내가 살짝 원했었던 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길 바랬어. 그래서 B-A 이거의 해가 A랑 B라고 했잖아. B-A를 구할 때 근계간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불행하게도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가 2고 A가 1이면 되겠네.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계간 써야 돼. 인수분해 안 된다고 저거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가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였어. 근데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근해 공식에다 갖다 넣는다? 그럼 뒤통수 맞을 짓이야. 정말 싫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B-A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근해 공식에 갖다 넣니? 루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함수들을 좀 소개를 할게. 우리가 중요한 함수들을 좀 알아야 돼. 이제 지금부터 엄청나게 이제 자주 나오게 될 함수 1번 항등함수. 그 다음에 얘네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알아야 돼. 근데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공대에 간다. 그러면 계속 알아야 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수함수. 근데 경우의 수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함수도 생각을 해보자.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 풀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조건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들을 해볼게. 그러면 전제 조건은 x가 정의역이 중요하다고 했죠? 1하고 2하고 3이었어. 그 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애들이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항등함수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x를 넣었더니 그냥 y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x 넣은 x랑 나온 y랑 같은 거. 우리 y는 x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는 x라는 식. 얘는 모든 실수에서의 항등함수야.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인데 아까 봤던 애 중에 x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잖아. 이 x 세제곱이라는 애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밖에 없다.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를 나오고 0을 넣으면 0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잖아. 이런 애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항등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별게 아니라 인풋 아웃풋이 같으면 돼. 그럼 저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라고 주어졌을 때 항등함수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니? 하나밖에 못 만들어서 이거 한 개 만들 수 있는 거. 한 개. 그러면 얘부터 이제 가볼게. 5번으로 건너뛰어서 항등함수를 얘기해 버렸잖아. 함수의 개수. 함수가 정의된다라는 거는
x가 y를 꼭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로 이제 생각을 해봐. 1이라는 x 값이 고를 수 있는 y 값은 그쵸 5개. 그 다음에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야. 왜냐면 나온 y 값 또 골라도 돼. 상관없어. x 값만 들어가는 x만 무조건 하나씩만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3도 5개네. 이렇게 해야지 3 함수의 개수야. 5의 세제곱. 이거 경우의 수 할 때 제가 이기호를 알려준 적도 있었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파였지 3개를 골라 나열하기.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파이의 뜻은 뭐냐면 여기는 서로 다른 n개 중 그 다음에 몇 개를 알개를 골라 나열까지 하기. 이런 뜻이야. 중복을 허락해서. P랑 약간 비슷하죠? 허락. P 값이랑 비슷한 건데 얘는 파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중복을 허락할 수가 있어. 왜냐면 중복이란 말이 그거잖아. 1이 1 골랐는데 2도 1 골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따져보려고 했던 건 요거였어. 이것도 경우의 수 때 했었던 건데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y값과 1을 넣었을 때 y값과 2를 넣었을 때 y값과 3을 넣었을 때 y값이 이런 순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이때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제가 경우의 수 할 때 니네 경우의 수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10월 모의고사 범위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건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미 부등호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1이나 2나 3을 넣었을 때 y값이 나왔을 때 제일 작은 걸 1이 갖고 그 다음 건 2가 갖고 그 다음 건 3이 가져 라고 명령을 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고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만 쓰는 거, 뭘 쓰냐면 C를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은 안 되죠. 왜냐면 등호가 있으면 우리가 중복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 큰일 났다. 지금 10월 니네 추석 끝나자마자 모의고사 있는데 이 모의고사 범위가 공통수학 1, 2인데 큰일 났다. 내가 볼 때 1학기 내용 중에 설마 방정식을 까먹겠어? 함수를 그 이차함수를 까먹었겠니? 제일 문제는 행렬과 경우의 수인 것 같아. 행렬과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걸. 이게 내가 주변에서 자꾸 모의고사 안 중요해 하니까 괜찮아 난 까먹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까먹은 게 누적이 돼봐라. 그냥 모르는 거야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점수 잘 받으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봐야 돼. 그리고 보세요. 내신이 여러 번 있지. 3년 동안 내신이 항상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벌써 배신 때렸는데 그럼 나중에 나를 살려줄 거는 모의고사 수능밖에 없어. 그래서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신경 안 쓰면 3학년 돼서 못해. 그래서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함수라는 애야. 그래서 얘네들을 되게 잘 다뤄야 돼. 제가 여기까지가 기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낯설기 때문에 꼭 명심하면서 알아야 돼. 1대1 함수. 이거 함수 개수 이거 해야 돼. 아, 여기까지 해볼까?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일부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다 들어갔어. 이것도 계산을 해봅시다. 등호가 일부만 들어갔어. 이거는 이제 1학년 수준에서 해볼게. 등호가 일부만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야. F1이랑 F2가 같을 때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고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1하고 2가 같으니까 2개만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OC2. 그 다음에 얘는 똑같지? OC3.
두 개를 더하면 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행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 기호를 모르시면 그냥 이해 못하면 그냥 둬도 돼. 얘는 중복을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등호는 중복으로 봐줘. 그래서 제가 1학년 그 수업하면서 NPR, NCR 소개를 하지만 NHR도 얘기하고 NPIR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NPIR은 저렇게 함수의 개수에서 쓰고 이때 쓰는 게 요거야. 이렇게 둘이 비슷하고 이렇게 둘이 비슷한 거죠. 근데 얘네 둘은 아래 있는 두 개는 중복이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 NHR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골라주면 돼 라고 얘기하고 쓸 때에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골라주면 돼 라고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는 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진짜 머리 나쁘다. 했고 했잖아. NHR 얘기할 때 네 없었다고? 그냥 그러면 얘기할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데 중복 허락해서 고르는 거는 N 플러스 R 빼기 1 파티션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넘겨도 돼요. 중요하진 않아 1학년한테는. 그럼 얘는 지금 둘이 더한 거에서 하나 뺀다고 했으니까 7, C3 이렇게 계산하면 돼. 7C3 계산하는 방법을 또 모를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못했다. 이거를 까먹었을 수도 있네. 이거는 잊어버리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1학년들아.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2학년, 3학년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아래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 얘기들은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아시면은 모의고사 볼 때 도움이 되겠죠. 자, 1대1 함수 얘기를 해볼게. 1대1 함수는 이렇게 써보죠. x1. 이거를 x1이 x2보다 작다. 우리가 수에는 순서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x값이 다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여서 두 다른 x값이 있어. 두 개의 어떤 다른 x값이 있는데 이일 때 fx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길 때 함수야. 근데 저렇게 부정어로 나오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해도 돼. 이게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면 모두 참이죠. 그러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는데 그냥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글로 만들면 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한번 나온 y값은 중복이 안 돼.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배웠던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중복해서 두 번 대응되는 값이 있어. y값들 중에. 절대 없죠. 근데 2차 함수는 두 번씩 나오잖아. 이게 똑같은 y값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잖아.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1차 함수가 1대1 함수야. 그래서 1대1 함수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 함수를 아까 수직 테스트 했지? 수직 테스트 통과한 애 중에 수평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 수평 테스트를 했을 때도 한 점씩 만나주면 1대1 함수야. 이거 다 한 점이지? 얘는 어때? 수직 테스트 통과, 그 다음에 수평 테스트. 이렇게 해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얘는 어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한 번 나온 y값이 다시 나오지 않아서 중복되지 않는 함수. 그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근데 1대1 덱은 약간 비슷한 말이잖아. 비슷한 말인데 1대1 함수랑 다른 점은 이거는 정의역의 개수랑
N 정의역, N 공역, N 치역.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남아도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y값은 남아돌 수 있다고 했는데 1대1 함수는 한 번씩 대응되는 것까지만 가면 돼. 근데 남아도는 y가 있어도 돼. 근데 1대1 대응은 남아도는 애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꽉 짜여진 완벽한 함수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남아도는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큰 개념이겠죠? 1대1 함수가 조금 더 큰 개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y는 무슨 꼴?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애들, 이게 상수함수거든? 그럼 상수함수는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럼 항등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인 y는 x는 1대1 함수가 되겠니? 안 되겠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항등함수 중에 y는 x가 있잖아. 그러니까 y는 x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모든 y값이 한 번씩만 나왔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지. 항등함수는 1대1 대응도 어때? 되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무조건 항등함수 하나만 이게 아니라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을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상수함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 1, 2, 3, 4, 5번, 6번까지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하면 모의고사 문제도 하나 풀 수 있을 거고 함수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쟤네가 잊어버리면 되게 헷갈려. 그리고 근본부터 흔들리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돼.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함수. 근데 얘네들은 용어에 대한 정의고 약속이라서 얘네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냥 기본이야. 뭐 말이 통하려면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용어야. 근데 자주 나오는 거고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된다.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함수. 아, 나 함수의 개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설마 경우의 수에서 이거 따지는 거 안 나올까? 근데 항상 안타까워. 경우의 수 나갈 때는 애들이 알아먹었어. 그리고 이 내용도 NHR, NPIR을 알려줘도 저거 알면 시험 문제 빠르게 풀겠는데 싶으니까 그때 기억을 해. 그러다가 시험이 딱 끝나. 그럼 모든 거를 포맷에서 시켜버리는 거야. 그때가 너무 화가 나. 아니 수학 공부를 봐. 니는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 그래서 절실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수학은 절실한 과목이야. 근데 그렇게 절실하게 공부해놓고 왜 다 까먹냐? 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만 노력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씩 가끔 리마인드를 좀 시켜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모의고사는 앞에서부터 쭉 범위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실 거고 어디 해볼까? 요거 그림으로 있다. 실습할 수 있겠다. 제가 그냥 좀 얘네 지금 1대1 대응 그래프를 그리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1대1 대응은 y값이 1대1 함수의 일종인데 꽉 짜여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무슨 테스트라고 했어? 수평 테스트. 근데 무조건 수평 테스트가 아니라 함수인 애들 중에서야. 함수인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직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 중에서 수평 테스트 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거를 안 놓쳐. 얘는 그냥 선생님 수평 테스트 했더니 단점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꽝이야. 수평 테스트를 하는데 수직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수직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 중에 수평 테스트. 눈으로 스캔해 볼게요. 1번 어때요? 함수인데 이게 안 되지?
여기서 그냥 막혔죠? 2번 가능하죠? 3번 안 되죠? 2번 4번 가능하죠? 5번 안 되죠? 2번 만났으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인 거 찾는 거는 이 수평 테스트로 이렇게 찾으면 돼. 수평 테스트. 한 점씩만 만나면 된다는 거. 예, 눈으로 풀어봐. 쟤네 중에 1대1 대응 뭘로 보여? 딱 봐도. 이걸 4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 이거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걸로 보여야 돼. 제가 어디 또 할 게 있나 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을 때 1대1 대응이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돼. 모든 게 그림으로 나오진 않잖아. 이거 표현 바꾸기야.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인 거 기억하는 또 식으로 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이게 이제 1대1 대응인 애들의 특징이야. 모든 실수에서 봤을 때 이건 모든 실수에서. 그 다음에 남아도는 거 있으면 체크하기 여러 가지야. 남아도는 거 안 돼. 그러니까 x 값은 갖다가 다 넣어야 되고 y 값이 그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가 지금 음수라고 써 있구나. 그럼 이렇게 개형을 그린 거야. a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3인 거고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나온 y 값도 꽉 다 차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그죠?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이 직선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 해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빨리 계산해봐. 그 다음에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2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얘는 계산하고 이 퀴즈를 맞춰봐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생긴 애랑 하나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저 함수가 요 지점에서 끊어져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요 안에서만 이렇게 볼 거거든. 요 테두리 안에서만. x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고 y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볼 거야. 그랬을 때 함수 그림이 얘는 이렇게 뚫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뚫린 거야. 둘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하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가와 나중에 뭐가 1대1 대응일까요? 뚫린 그림 찾기가 아니야. 얘는 1대1 대응이고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왜냐하면 봐봐. 모든 y 값이 빠짐없이 대응돼야 된다고 했지. 내가 x만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뚫려 있잖아. 그래서 x가 정의되지 않아서 안 돼. x가 정의되지가 않았어.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y값도 빠짐없이 이 세로선의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y값이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한 번만 딱 대응이 됐으니까. 근데 이 맨 밑에 얘 있지. 얘는 대응이 안 됐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가로축으로만 봐도 모든 x값들이 한 번씩 딱 대응이 있죠? 그 다음에 y값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이 됐지? 한 번씩. 그래서 하나는 1대1 대응이고 하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어.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꼭 연속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이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럼 이제 또 뭐도 있냐면 나중에 봐야 되는 얘기지만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라는 게 이제 x랑 y랑 바꿔놓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정의역이었고 하나는 공역이었으면 치역이었으면 이거 바뀌는 거야. 그게 역함수인데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면 자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속일 필요가 없다고 했지. 그럼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게 시험 문제야. 저희 눈에 보기 힘들게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오지선다 있으면서 다음 중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다음 고를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몇 개만 하고서 쉬게 해줄게요. 충전도 해야 돼서. 오! 마음에 드는 거 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예제 5번까지만 하고 쉬게 할게. 2개만 하고. 아까 했지? 복습, 함수 골라내야 되지. 몇 개의 y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를 수 있는 거 이거 3개 중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2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 4가 고를 수 있는 것도 6이 고를 수 있는 것도 3개. 서로 다른 몇 개 중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골라내야 된다? 3개를 골라내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 파이라고 읽어.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 세 개를 고르기. 조금 더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n 파이 r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3p 3이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격도 달라야 돼서 왜냐면 봐라 2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 근데 4는 2가 고르네 고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몇 개겠어? 2개. 6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해볼게요. 세 번째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3개.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y 값이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2, 4, 6 대입한 게 전부 다 1에 대응될 때, 2, 4, 6 대입한 게 전부 다 3에 대응될 때, 2, 4, 6 대입한 게 대응한 게 다 5에 대응될 때야. 그러니까 그림상 이 주머니 그림을 봤을 때 그렇죠. 고를 수 있는 y가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림 본 적 있을 거야. 전부 다 하나에 대응되는 거. 그게 상수함수야. 전부 다 하나에 대응되는 게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게 상수함수. 그래서 y의 개수가 결국 상수함수의 개수야. 전부 다 1에 대응되냐? 전부 다 3이냐? 전부 다 5냐? 얘는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함수도 몇 개라고 해야 돼? 제가 뭐라고 했죠?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매우 비슷한 거다. 근데 1대1 함수는 y값이 남아더라도 된다 이거였는데 어차피 있는 y값이 x의 개수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생각하면 돼. 1대1 함수 2가 고를 수 있는 거 3개, 4든 2개, 6은 하나야. 근데 다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x가 2, 4, 6 주어지고 y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1대1 대응은 못 구해.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 개수랑 Y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아예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1대1 함수는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1대1 대응 불가능.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는 가능해. 1대1 함수는 2가 고를 수 있는 게 5개, 4가 고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6은 3개. 왜냐하면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거는 중복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나온 y값이 다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중복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의 수식으로 쓰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골라놔요라는 거지. 이렇게 쓰면 이게 1대1 함수야. 이 경우에 1대1 대응은 못 구한다. 근데 이렇게 얘가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도 구할 수 있고 1대1 대응도 구할 수 있고 그 값도 둘이 똑같은 거야. 1대1 대응이 더 작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는 y값이 더 많아도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에서 함수 1대1 대응 됐고 할 수 있고 이것도 그냥 말이 니네가 다 풀기는 해야 돼.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함수 문제지 이건 그냥 순 경우의 수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을 먼저 해야 돼. 저 해석을 어떻게 하냐? 1 또는 2 또는 3이 0이다로 해석하지. 그러면 1이 0일 때, 2가 0일 때, 3이 0일 때, 1, 2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사건으로 해석하는 거랬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전체에서 빼주면 돼. 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이 아닌 거를 빼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함수인데 1이 고를 수 있는 거 5개,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인데 이 중에서 0이 아예 안 되니까 이때는 y값이 1, 2, 3, 4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이 고를 수 있는 거 4개, 2가 고를 수 있는 거 4개, 3이 고를 수 있는 거 4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곱한 게 0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는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 돼. 1이 0이거나 2가 0이거나 3이 0이거나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할 때 내가 옆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적당한 데서 제가 좀 끊을게요. 2시간짜리라서 합성함, 너 오늘 합성함수까지 하면 죽는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쉬고 나서 해석할 거야. 일단 예제 5번까지 간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죠.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일 뿐이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데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A 개수랑 B 개수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나온 Y 값도 무조건 몇 개는 써야 되는 거야. 3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처음 푸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려. 1, 2, 3, 4가 A, B, C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A, B, C가 모두 대응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대응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총 4개가 있죠. 그럼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는 몇 번 대응해야 돼? 중복을 해야 되지. 한 번만 중복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1, 2가 중복될 수도 있고 2, 3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면 누가 중복될 건지랑 어디에 중복될 건지를 골라주면 되겠지. 그럼 누가 중복될 건지 골라야 되니까 그쵸? 4, C, 2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고르고 어디에 중복될지를
골라야 되는데 3실 좋아. 근데 얘를 그냥 나열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일로 갈게. 누가 중복될지 골랐고 어디에 중복될지 골랐고 그러면 이렇게 대응됐다고 쳐. 그러면 3, 4를 B, C에 대응돼야 돼. 이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짝지으면 되죠. 3이 고를 수 있는 거 2개, 4는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 누가 중복될지 골랐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애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른 애가 1하고 2였어. 그러면 1하고 2를 한 세트로 보고 3하고 4가 있어. 그래서 이 세 개를 A, B, C에 대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3팩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쓰겠지. 4C 곱하기 3팩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경우의 수 문제니까. 근데 경우의 수 문제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긴 해.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계산한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됐나? 막 본인 자신한테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경우의 수 문제는 아무리 어려도 무조건 한 번에 한 단계만 해석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대응될지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응될까? 어디에 대응될까? 무엇을 대응될까? 해서 한 번에 한 단계만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 5번까지는 했는데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푸는 꼴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그리고 아 얘네가 되게 잘한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뭔지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합성함수가 뭔지도 얘기해야 되지 역함수가 뭔지도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림도 그려야 해.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애들이 못 그려. 그럼 그 다음날도 그려야 돼. 그럼 그 다음날은 합성함수 그림도 그려야 되고 절대값 함수 그림도 그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함수에서 왜 그런 거 있죠? 대칭으로 해석하는 거. x는 2에 대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함수들.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아니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내일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니네가 정말 못하는 게 내일부터잖아. 일단은 쉬어요. 쉬었다가 제가 문제 푸는 거 보고서 잘한다 싶으면은 나갈게.